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독립운동의 양상을 보이게 될까요?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즉 1940년대의 독립운동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군대가 하나 등장하게 될 건데요. 그 군대는 바로 1940년대에 만들어졌었던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였습니다. 이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는요, 엄청난 활약을 했었던 군대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했다는 사실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좀 생소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즉 추축국 진영의 반대편이었던 연합국 진영에 우리가 참가를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사진으로 띄워놓은 것처럼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제일 먼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습격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태평양 전쟁 미드웨이 해전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전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한국 광복군이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이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는 처음으로 어디에서 등장했냐면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함께 연합을 해서 일본에 맞섰었던 그런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영국이 우리나라 한국 광복군에게 요청을 하게 돼요. 너희 정말 잘 싸우는구나. 그렇다면 혹시 인도랑 미얀마 전선, 즉 세계대전에 참가해보지 않을래? 라고 미리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는 일부 병력을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투입을 시켜서 활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인도와 미얀마 전선이 주 목적이 아닌 거죠. 우리의 주 목적이었던 것은 바로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하는 커다란 프로젝트를 계속 준비해 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전쟁들에 참가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미국에 있었던 전략정보국이었던 OSS와 함께 연합해서 특수한 훈련을 계속 준비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미국이랑 같이 연합을 하면서 일본을 몰아낼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결국에는 1945년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자폭탄을 맞아요. 오펜하이머의 그런 원자폭탄에 결국에는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었고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내 진공작전은 아직 수행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요, 이 국내 진공작전이 계속 준비를 해왔지만 수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외적이 항복한다 하였다. 아, 외적이 항복. 이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다 한 것도 다 허사이다. 시안과 푸양에서 훈련을 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비밀 무기를 주어 산둥에서 미국 잠수함을 태워 본국으로 들여보내어 미국의 국내의 중요한 곳을 파괴하거나 점령한 뒤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도 미국 육군부와 다 약속이 되었던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외적이 항복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이랑 계속 준비해 오던 국내 진공작전을 결국에는 수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글이었던 거죠. 이렇게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는 정말 많은 활약들을 했었고, 결국에는 국내 진공작전은 추진하진 못했지만, 우리가 이러한 민족이라는 그런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군대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많은 군대들이 또 존재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 여러 가지 군대들을 한번 공부해 볼 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요. 우선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가 있어요. 이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는 중국의 타이양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타이양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활동했었던 단체인데요. 이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단체는 포가장 전투, 그 다음에 반소탕전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큰 승리로 이끌게 되었던 그런 군대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반소탕전이라고 하는 전투는 어떤 전투였냐면 일본군의 그런 전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군과의 전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일본군을 계속 소탕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군이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그런 소탕전을 우리가 반대하면서 오히려 이 일본군들을 몰아냈었던 전투가 반소탕전입니다. 이때 윤세주라고 하는 지도자는 이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컸던 전투가 이 반소탕전이고요. 이걸 이끌었었던 군대가 바로 조선의용대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용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고요. 이후에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공산당에 약간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한 다음에 이 중국과 함께 힘을 합치게 돼요. 그래서 김두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게 됩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어요. 이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그런 동맹을 결성해서 독립의 의지를 약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고 나서 새롭게 군대를 편성하게 되는데 이제는 조선의용대가 아니라 조선의용군입니다. 이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1942년에 만들게 되었고요. 이 의용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독립군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랑 함께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작전들을 수행하고 다녔고요. 이 조선의용군은 나중에 6.25 전쟁 때 북한군 쪽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의용대는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해주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랑 이제 중국 공산당 이 두 개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을 이제 만들고 나서 군대도 새롭게 재편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군대가 바로 조선의용군이었던 거죠. 자, 이뿐만 아니라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는 군대도 만들어집니다. 이 일본에 대항을 하면서 항일 유격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기 북한에 있는 끝자락 함경도 지역에서는 공산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천도교 세력, 이런 세력들이 모이게 되면서 조국 광복회라고 하는 새로운 단체를 또 만들게 됩니다. 이때가 1936년이었어요. 36년에 이 조국 광복회를 결성을 한 다음에 보천보 전투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천보 전투에서 큰 활약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일본에게 쫓겨나게 되면서 일본에게 계속 희생을 당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소련 영토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후에 북한 세력으로 북한을 건국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북항일연구는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서는 재미한족 연합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재미한족 연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력을 불어주었었던 위원회였었던 단체예요. 네, 이 재미한족 연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재정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줍니다.
밑에 있는 교과서 자료 더하기 한번 볼게요. 광복군 후원금은 매달 하와이 의사부에서 1,050원, 그 다음에 미주 집행부에서 250원을 분담 납부하기로 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 어떤 뜻이냐면 후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한족 연합위원회가 임시정부를 약간 독립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재정을 확보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한인국방경위대라는 걸 또 만듭니다. 한인국방경위대, 다른 말로는 맹호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약간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군대예요, 군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이죠. 곧 있으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갈수록 많은 추축국 진영이 패배를 하게 돼요. 첫 번째로서는 이탈리아 항복하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결국에는 네, 항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도 항복을 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결국에는 소련군에 의해서 패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일본까지 항복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때 사람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아, 곧 있으면 일본이 무너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요, 조선 건국 동맹이라고 하는, 아, 우리가 해방되면 어떤 식의 모습을 꾸려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동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 건국 동맹, 이후에는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도로 이런 동맹과 그 다음에 위원회가 조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건국동맹은요, 사회주의 세력, 민족주의 세력, 이렇게 사상에 가리지 않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참여를 했었던 동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또 체계적인 그런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10여 개의 지역에다가 거점을 두어가지고 이 독립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건국동맹은 이후에 조선 의용군을 약간 도와주는 그런 작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많은 도움을 주었던 조선 건국동맹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위한 약속을 갖게 됩니다. 네. 계속 전쟁이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었고요. 한 1943년쯤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이 연합국 진영의 대표자들이 모였어요. 지금 보시면 왼쪽부터 이제 뭐 장제스, 그 다음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대통령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 회담이었어요. 이 카이로 회담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어떻게든 막아낼 것이고, 이 일본을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동시에 지금 일본에게 강점을 받고 있는 이 한국의 독립도 우리가 보장하겠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카이로 회담에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45년에는 얄타 회담이라고 하는 게 열리는데 이 얄타 회담에서는 연합국 진영에도 포함이 되었었던 소련도 함께 참가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소련도 일본에 맞서서 함께 싸워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문에 소련과 독일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꼭 일본에 맞서 싸워서 함께 싸워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해 7월에는 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 그 다음에 중국의 장제스가 함께 포츠담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 때에 그런 약속을 재확인해 주었던 그런 선언이 포츠담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36년간 일제의 강점을 마치고
결국에는 우리의 조국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광복이라고 하는 게 일본의 패망 때문에 단순히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강제 통치를 받으면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고, 누군가는 고문을 받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 그 다음에 노력은 결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노력을 함께 기억하면서 3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4단원에서 현대사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